데이터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전환의 AI라는 주제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데이터 교육을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영상의 사진은 제가 데이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 간판에 있는 글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게 되면 매우 가치 있는 데이터로서 변하게 됩니다. 앞으로 미래사회에 이렇게 간판에 있는 글자를 인식하고 표현해낼 수 있다면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이 질문은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이 데이터 수업을 할 때마다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한 대답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매우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면 그냥 가장 쉽게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맛집을 찾고 싶을 때 손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라고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가다가 갑자기 치킨집이 가고 싶은데 치킨집을 검색하면 치킨집에 대한 간판의 글자의 불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아니면 나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실시간으로 간판에 있는 글자를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서 결제 시스템과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길거리를 잘 못 찾고 계실 때 내가 그 목적지의 간판을 인식해서 음성으로 위치를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데이터 교육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많이 인터넷상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구매했던 내역이라던가 음식을 주문했던 내역에 관련된 이 데이터들은 무수하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여져 가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들에는 매우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고요. 그것들이 인공지능을 만나게 되면 또한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했던 내역들이고요. 이 사진은 제가 음식을 주문했던 내역입니다. 이렇게 구매 내역과 주문 내역들을 쭉 살펴보시면 이 사용자의 특성과 성격, 취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것도 제가 학생들과 교원분들을 대상으로 연수 과정에서 이 사용자의 성향과 특성과 취향을 예측해 보라는 활동을 하거든요. 지금 한번 영상을 잠시 멈춰 보시고 한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실제로 찾아내신 대답들을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남성 시계를 구매한 걸로 봐서 성별은 남성일 것 같다 라고 예측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봇을 구매한 걸 보고 그 로봇 중에서도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로봇이나 코딩을 가르칠 것 같다 라는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탈모 브러쉬를 산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고 병원을 간 게 아니라 탈모 브러쉬를 산 걸 보면 이 탈모의 초기 증상일 것 같다. 그래서 연령대는 30대 후반이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문 내역을 통해서도 몸에 해로운 음식을 많이 먹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런 패스트푸드, 살이 많이 찌는 음식을 1인분 이상을 주문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비만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달비가 많이 드는 이런 주문을 주기적으로 한다는 건 경제관념이 없을 것 같다라는 등의 정말 흥미롭고 다양한 예측들을 해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데이터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그리고 심지어 노출하고 있던 그런 데이터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유용한 정보들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걸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하거나 준비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을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 데이터를 제작해보는 과정으로 이제 나에 대한 시각, 음성, 텍스트 데이터를 한번 표현해보고 서로 맞춰보고 그 다음에 성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퀵도로라고 해서 내가 그린 낙서를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AI 듀엣처럼 내가 연주하면 그 연주 데이터를 가지고 반주를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티처블 머신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인공지능을 구성할 수 있는 내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체험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이제 곁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인공지능 원리를 파악해 보는 이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우선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나 데이터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나의 얼굴, 그 다음에 목소리를 한번 올려보고 그 다음에 이용자 데이터라고 해서 취향 관심사라던가 강점, 약점 아니면 자신이 학급에서의 역할 같은 것들을 일단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이 사용자를 맞춰보고 예측해보고 정답을 확인해보면서 정말 그게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보기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미션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 팝하고 번역기 통역기라던가 뭐 AI 인공지능 음성 상담원이라던가 클로바 더빙 아니면 이 추천해주는 제품 추천 서비스라던가 이러한 미션들을 수행해 보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유용성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고요. 이후에는 이 인공지능 기술 카드와 매칭시켜 보면서 어떤 인공지능 원리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교육은 바로 이런 것에 있다는 거죠. 무겁게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하지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갖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유용한 정보로서 탈바꿈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교육이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